역임하고 계십니다. 그 회사 이름이 바로 에볼루션이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현재 에볼루션의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에볼루션의 대표 유동주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제가 받은 시간이 한 70분 정도가 되는데요. 주요 말씀드릴 부분은 SNS 활용하시는 법하고 홈페이지 운영하시는 법, 그리고 또 어떤 사이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아마 70분이 많이 짧을 것 같아요. 오늘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동영상은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국인 관광객 비중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전체를 100%라고 한다면 지금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은 어느 나라에서 오고 있을까요? 중국. 예, 맞습니다. 이전에는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비중이 틀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였을까요? 일본. 예, 지금은 일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 영향이 이제 총리 바뀌고 나서 한일 정책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런 한일 감정이 좀 악화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비중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한국과 일본은 전체 포션의 절반을 차지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떤 마켓에서 집중을 해야 되느냐, 효율성 부분에서 봤을 때 아시아권에 먼저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전체 우리가 글로벌로 생각하는 전체 영업권의 절반은 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도 중국 관광객들하고 일본 관광객이에요. 물론 그게 이제 전체 예전에는 일본 관광객이 3할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비중이 점점 줄어가지고 2할 정도로 떨어졌는데, 대신 중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서 지금 한 3할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50%가 아시아권이라든지 유럽권이라든지 미주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밌는 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국가가 어디가 있을까요? 최근에? 예? 러시아. 예, 맞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소비자. 네, 비자가 없어졌어요. 저도 이제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호스텔들하고 게스트하우스에 가끔씩 이제 예약 관리도 해드리고 뭐 마케팅 지원도 하는 데 있어갖고 러시아인들 비중이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 미디어, TV를 많이 안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저는 거의 정보를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제가 원하는 정보만 보는데 비자가 없어졌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는 새로운 마켓으로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 우리 다들 카카오톡이라는 모바일 메신저를 쓰고 있잖아요. 제가 적극적으로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연결시켜갖고 하시고 계시느냐는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한번 좀 영상을 통해서. The way we tell stories is ever evolving. Today, more people are sharing stories via WeChat, Line, and KakaoTalk. They are some of the fastest growing mobile social platforms, not just in Asia, but in the world. Replacing many of the apps we use daily with one that houses everything. 반일 감정이라든지 반항 감정 같은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으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내가 일본 마켓뿐만 아니라 중국 마켓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유럽 마켓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놓고 미주 마켓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다 그러면은 그런 위기들을 한 주에 조금씩 메꿔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비중이라는 게 작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모이면은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글로벌 포커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이 동영상을 잠깐 보실게요. 그리고 제가 죄송한데 오늘 동영상의 대부분이 아마 영어로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설명을 해드릴 테고, 그리고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갖고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요, 외국어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혹시라도 내가 좀 외국어가 부족한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시다면은 꾸준하게 뭐 학원을 등록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프로그램을 등록한다든지 하셔가지고 꼭 같이 가야 될 부분이니까 계속 부탁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힘이기는 하지만 근속 연수가 긴 직원들을 좋아하겠죠. 그죠? 그만큼 내 회사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거대 포털 사이트들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구글의 회장이면은
이런 사이트들을 예뻐할 거야 라는 기준값이 있어요. 그런 기준값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실하고 내가 얼마나 영업력이 있느냐, 이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은 다른 사이트들하고 연동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내가 활동하고 있는 이 사이트가 얼마나 오랫동안 잘 유지관리가 되어 있느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지고 상위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이트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좀 이따가 많이 쓰는 효율성이 높은 사이트들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아시아권에 아까 카카오톡하고 라인하고 위챗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금 더 내가 시야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겠다. 내가 유럽 마켓하고 미주 마켓하고 심지어는 인도 마켓까지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낚싯대를 들여 놓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주요 모바일 메신저는 적어도 내 핸드폰 안에는 다 설치를 해 놓으시고요. 아이디나 번호를 동일화해 놓으십시오. 그럼 내가 무언가를 어필을 할 때 블로그를 하나를 쓴다고 하시더라도요. 영어로 내가 블로그를 하나 썼어요. 마지막에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마지막 연락처에 이런 메신저 아이콘들을 다 띄워 놓으시고 일원화되어 있는 아이디를 띄워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언가 검색을 했을 때 연락을 하고 싶어요. 그럼 손쉽게 연락을 하는 데 있어갖고 전화를 하지는 않잖아요. 이메일 보내는 거. 요새 이메일도 점점 부시대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요, 더 이상 이메일 주소를 주고받지 않아요. 메신저 주소를 주고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메일은 실시간으로 체크를 안 하고 나중에 뒀다가 체크를 하게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핸드폰으로 실시간으로 이메일이 들어오는 거 체크를 하는데요. 실시간적인 요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뒀다가 나중에 체크를 하는데 지금 카카오톡 쓰시는 분들 카카오톡 메시지 오면은 어때요? 내가 정말 못 보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순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신저들은 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유인프레임도 넣어드렸는데 그 사용자가 얼마나 되고 이런 것들은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자 보시겠어요. 카카오톡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뭐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다 쓰신다고 보셔도 되잖아요. 1억 명이 등록이 되어 있다고 나와있죠. 1억 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아시아권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미주 유럽에서도 카카오톡 많이 쓰고 전체적인 인구고요. 라인이 한 3억 5천 명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위챗 중국 사람들 지금 한 약 3억 명 가까이 원로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원로 안 쓰는 걸로 봐서 등록만 해놓고 안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난 숫자겠죠. 그래서 뭐 바이버도 그렇고 왓츠앱도 그렇고 특히 왓츠앱 같은 경우는 넘버원 저기 모바일 메신저인데요. 4억 5천만 명 정도가 한 달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왓츠앱 쓰셔야겠어요? 안 쓰셔야겠어요? 내가 외부인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당연히 그러면 설치를 해가지고 아이디도 만드셔야 되겠고 내가 무언가 어필하고 내 연락처를 어필을 하고 싶을 때 띄워놓으셔야 되겠죠. 자, 챗, 바이버, 위챗, 라인, 카카오톡, KIK, 탱고, 링크스, 아이크, 메시지. 메시지는 이제 요거 페이스북 메신저 주고받는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내가 여기에 있는 메신저 중에 그래도 한 4개, 5개 정도는 쓰고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제가 칭찬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후부터 그래도 육아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은 모바일 메신저 다 요것만 오늘 교육에서 요것만 잘 거두셔도요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관련 동영상 하나 좀 볼게요. 아까 그 사이에리가 잠깐 나왔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해서 인터뷰 내용인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He's the finest thing to come out of Korea since Samsung. All together now. Gangnam Style, excited!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사회자가 나중에 또 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이런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오면 어떡하겠냐 그랬더니 그거를 자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각을 하고
자기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People do it. I didn't do anything.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사람들이 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소셜미디어들하고 그리고 메신저로 또 한몫을 했겠죠. 그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줘갖고 싸이를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단적인 예로 메신저를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루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온라인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루트들이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그 활용할 수 있는 루트들을 이제 낚싯대에 비유를 해요. 저희가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낚시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낚싯대 중요하죠. 그 낚싯대 개수도 중요하잖아요. 낚싯대가 많으면은 다 고기를 많이 잡느냐. 내가 낚싯대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죠. 낚싯대 미끼 관리도 해줘야 되고 밑밥도 줘야 되고 그리고 어느 지점에 고기가 많이 있느냐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모바일 메신저라든지 여기 싸이를 일약스타로 만들어준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일파만파로 사람들이 퍼뜨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든 미디어들을 잘 활용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서 싸이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싸이는 그저 재밌게 뮤직비디오 찍어놓고 음악도 잘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올린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거에 대한 성공은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거죠. 내용이 좀 더 있기는 한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고요. People do it.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뭐 지금 외부에 있지만 제가 뭐 강연 끝나면은 항상 체크를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메신저들 중에서 누가 나한테 말을 걸지는 않았을까? 또 이메일로는 어떤 이메일이 들어오지는 않았을까? 또 페이스북 들어가서 내가 올린 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누가 또 응대를 해주지는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다 하실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하나로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잘 고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최신 폰을 안 쓰시고 예전 모델을 쓰고 계시거나 아니 심지어 아직까지 폴더폰을 쓰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시죠. 만약에 지금부터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관련되어 있는 비즈니스를 하신다 그러면 항상 스마트폰은 최신형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어플들을 또 익숙하게 만드시고 그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제가 비유를 드리고 있는데 낚싯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낚싯대가. 카카오톡도 낚싯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도 그렇지만 거의 요새는 메신저로 상담을 또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메신저들도 이제 낚싯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또 예약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들 부킹 사이트가 되겠죠. 부킹 사이트들, 여러 부킹 사이트들이 있는데 그런 부킹 사이트들도 낚싯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트위터도 마찬가지고 이런 소셜미디어들도 내가 쓰고 있는 낚싯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낚싯대를 그냥 들여놓는다고 해갖고 고기가 잡히느냐? 아니죠. 미끼 관리를 해줘야 되고 고기가 많은 지역에 던져놔야 되고 그리고 가능하면 또 밑밥도 뿌려갖고 다른 곳에 있는 고기들도 또 모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언처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이라든지 라인이라든지 위챗 같은 것들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거기 연관되어 있는 내 소개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끼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아까 페이스북은 꾸준하게 내가 포스팅 업데이트 해주고 얼마나 또 많은 관계가 형성이 돼갖고 좋아요 수를 늘리고 그 안에 커뮤니케이션을 일어나게끔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미끼 관리가 되는 활동을 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로 담을 수 있는 곳을 홈페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만든 홈페이지 안에 그런 메신저들이라든지 그리고 쓰고 있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같은 것들이라든지 다 담아놓으세요. 가능하면은 내가 관리를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담아놓으시면 담아놓으실수록 거기에 대해서 영업력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 홍보의 거점은 홈페이지가 되는데 이 홈페이지를 어디에 띄우느냐? 이 홈페이지는 제가 배 비유를 했습니다. 어디에 띄우는 게 좋을까요? 고기가 많은 곳에 띄워놓는 게 좋겠죠.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가 많은 곳에 띄워놓는데 아까 미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 고기는 한국어가 미끼가 되겠죠. 제가 고기로 비유를 했는데 그리고 영어를 쓰는 물고기들은 영어로 어필을 해야 되겠고 중국어를 쓰는 분들한테는 중국어로 어필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가능하면은 많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꾸미시는 게 글로벌 마케팅을 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여오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제가 뭐 제작하고 있는 홈페이지 왼쪽에 이제 캐릭터들이 나와 있잖아요. 한복 입은 캐릭터, 영국 신사 캐릭터, 뭐 중국, 일본, 말레이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각자 클릭을 하면은 그 나라에 맞게끔 언어가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 뭐 카카오톡하고 라인하고 위챗하고 메신저 아이디들이 일원화되어 있어갖고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플리커, 트위터, 스카이프까지 요거 클릭을 하면은 그 루트들도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비유로 말씀드렸던 다 낚싯대들이 되는 거죠. 이걸 한 대로 묶은 거점이 이제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어필이 돼야 되는데 누군가 검색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월드와이드 웹 내가 올리는 모든 것들은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찾아 들어오는데 가능하면 잘 찾아갖고 들어올 수 있게끔 그 접점을 가깝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자, 그럼 국내 포털하고 구글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어쨌든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 회사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 포털 쪽은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대충 어느 정도 루트는 압니다. 우리가 비용을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내가 직접 손품을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온라인 활동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블로그. 그렇죠. 블로그는 직접 할 수 있어요. 물론 대행 업체를 통해 갖고 할 수도 있겠지만 블로그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국내 포털 같은 경우는 파워 블로거들이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비용을 받고 블로그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뭐 맛집이라든지 아니면 명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기준값은 뭐냐? 국내 블로그는 일단은 조회수라든지 방문자 수가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컨텐츠의 양과 질도 봅니다. 사진도 많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페이지든 파워블로거들 글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 한두 개 올려놓고 이래 했어요 하고 끝내지 않아요. 거의 3페이지, 4페이지 이상 이렇게 쭉 가갖고 사진들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로 잘 찍어가지고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해놓고요. 페이지 수도 길고 글의 내용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방문자 수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글들이 국내 포털에서는 상위에 노출이 돼요. 하지만 구글은 기준값이 조금 더 틀립니다. 조금 더 제가 봤을 때는 민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구글은 정확한 내가 원하는 키워드하고 내가 정확하게 원하는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같이 연결돼 있어서 스토리하고 연결이 되고 그리고 검색에 좀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태그라든지 아니면은 검색 엔진 최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연관이 잘 돼 있다 그러면은요 굳이 글이 길지 않아도 한 페이지만 돼도 사진이 많지 않아도 원하는 키워드를 쳤을 때 상위에 노출됩니다. 하지만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성실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상에서 하는 활동들은 대신 시간이 지나면은요 뒤를 빌려나요. 그래서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최소한 일주일에 2-3개씩을 꾸준하게 포스팅을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1페이지에 상위에 검색값을 노출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따가 시간이 조금 된다 그러면 여기 와이파이가 안 돼서 제 거 핸드폰 통해갖고 구글 블로그 검색을 한번 통해가지고 어떤 글들이 일반적인 키워드를 넣었을 때 상위를 점하고 있는지 시간이 좀 남는다고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이 쓰는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의 순위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SNS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용자 수가 많은 거는 저희한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외국인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전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이용자가 많은 웹사이트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기본적인 요소가 될 거예요. 내가 내국인을 상대로 어필을 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네이버하고 다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 전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웹사이트는 이러이러한 게 상위에 있다 그러면 놓치면 안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웹사이트가 뭘까요? 네, 자신 있게. 구글이죠. 네. 그리고 2위는 뭘까요? 네, 페이스북 3위까지 맞힐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재밌는 거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는요, 포털 사이트가 아니에요.
뭔가 검색을 해갖고 검색어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찾고자 하는 사이트가 아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공유를 하는 사이트고 포스팅을 통해가지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동영상 자체로만 승부를 하는 사이트. 그만큼 이용하는 시간도 길고 방문자 수가 많다는 거는 그 안에서 단순하게 키워드만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정보들을 실질적으로 얻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포털 사이트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실시간은 아닙니다. 내가 오늘 블로그를 올렸다고 해서 그 시간에 동시간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 검색을 한다고 해가지고 바로 뜨는 것은 아니에요. 그 검색봇에서 검색 엔진에서 자체적으로 하드웨어에 저장하는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뭐 워드프레스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을 SEO 검색 엔진 최적화를 쓴다고 해서 바로 띄워주는 것은 아니고 며칠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트위터, 페이스북. 특히 트위터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뭐 스캔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포털 사이트에 뜨기 전에 먼저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포털 사이트의 약점을 파고간 거죠. 이런 것들 통해 내가 실시간으로 어필을 할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또 광고에 또 이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 세계인들이 많이 쓰는 웹사이트에 대해서 순위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을 하신 부분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요게 이제 1, 2, 3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글로벌 마케팅을 한다고 해서 이 1, 2, 3위는 필수적인 요소겠죠. 자, 또 재미있는 거는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부분들. 중국 인구가 몇 명인가요? 13억 명 정도 되죠. 중국인들이 쓰는 사이트가 이 모스터 파퓰러 25위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두가 5위예요. 그죠? 바이두는 우리나라 구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텐센트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은 뭐 신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중국인들이 쓰는 것들이.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그 해외에서 돈 주고받고 할 때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있으세요?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또 계좌번호 알려주고 은행 가서 스위프트 코드 알려준 다음에 이걸로 송금해 주세요. 그러면 번거롭잖아요. 저 같으면 거기 예약 안 하겠어요. 번거로워. 많이 쓰는 거. 페이팔 많이 쓰시죠? 페이팔이 돈 송금을 주고 받는 사이트 많이 안 쓸 것 같잖아요. 그게 한 32건 후반에 들어갑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페이팔 계정 없으신 분들도 끝나시면 유관업종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정 만드셔갖고 카드 번호 입력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 것만 해주시면은 나중에 누가 뭐 내가 예약금이라든지 결제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메일 주소만 알려주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내가 또 인보이스도 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50분 안에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워드프레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가 만드는 홈페이지 기반이에요. 워드프레스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기반화되어 있지는 않은데 많은 기업들이나 아니면 개인들이 워드프레스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확산성이 좋기 때문에 아까 홈페이지 보셨겠지만 많은 소셜미디어도 담기도 좋고요. 그리고 구글상에서 검색이 잘 되게끔 프로그램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워드프레스도 한 30, 여기 나와있는 워드프레스가 23위에 들어가 있는 그죠? 얀덱스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러시아에서 많이 쓰는 포털 사이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흐름하고 순위는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상위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가지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예약을 받는 부킹 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순위가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부킹 사이트의 유저라든지 이용이라든지 이거는 그 전체적인 숙박을 아우른 거기 때문에 대체 숙박업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은 가능하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제 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한옥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약간 백패킹이라든지 아니면 저예산 그런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호스텔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킹 사이트들하고 같이 또 연관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부킹닷컴, 프리워드바이저, 익스피디아, 호텔닷컴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드렸듯이 직접적으로 어필을 해서 내가 배신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성공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직접적으로 케어 홈페이지 관리도 잘하고 블로그 관리도 잘하고 소셜미디어도 여러 낚싯대들을 활용해서 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예약을 받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 되겠죠. 하지만
초창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부킹 사이트들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온라인상에서 아까 월드와이드 웹에서 어디 버려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쭉쭉쭉쭉 쌓이는 거잖아요. 검색을 하면 뭐 페이지가 뒤로 밀려날 수도 있지만 최신에 의해 갖고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삭제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 레퓨테이션이 쌓이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그때까지는 부킹 사이트를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부킹 사이트 평점 관리도 어느 정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부킹 사이트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관리를 하시게 되면요. 방 관리가 어려워져요. 한 곳에서 이야기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부킹 사이트를 4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메인으로 많이 쓰는 게 아고다, 부킹닷컴, 호스텔월드, 호스텔포커스를 많이 써요. 이제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스태프들한테 물어봐도 거기에 한 가지 더 메인으로 쓰는 게 홈페이지까지 5개를 메이저로 많이 쓰고 있는데 그 5개를 한쪽에서 이야기 들어오면요. 성필이 같은 경우는 4군데 다 방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생각보다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실시간으로 잘못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오버부킹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유념을 하셔갖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거 안에서 내 메이저는 뭐가 될지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조금 더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부킹 사이트들마다 세계적으로 이용을 하는 국가별로 이용 비율이 조금씩 틀립니다. 뭐 아고다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부킹닷컴 같은 경우는 유러피언들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라든지 역량이 이쪽에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 부킹 사이트들을 내 메인으로 갖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제가 오늘 시간이 조금 더 안 돼갖고 못할 것 같고요. 선택과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어쨌든 초기에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부킹 사이트는 장기적인 플랜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에서도 레퓨테이션을 초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좀 올리시고 싶다 그러면은 광고도 조금 활용을 하셔야 돼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초기에 레퓨테이션 쌓는 데는 그런 부분들도 윤활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도 이렇게 자리 나오셨는데 그 마케팅 강연이라든지 뭐 명강의 강사들 해갖고 그런 강연들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는 말들이 거의 뭐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뭐죠? 손님한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운영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제가 사장이에요. 저는 손님한테 나가는 음식만 신경 썼습니다. 서비스하고 나가는 음식만 그럼 그 다음 성공합니다. 그리고 나는 손님만 신경 썼습니다. 손님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항상 모든 마케팅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게 저는 고객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러면은 비즈니스는 무조건 성공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하지만 대체 숙박업이나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제가 고객을 감동시키면요. 그 다음에 그 고객을 또 어떻게 감동시켜야 될지 항상 머리가 아파요.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나 뭐 한옥 체험이라든지 포지션 자체가 기업이나 아니면 호텔하고 포지션 자체가 틀려요. 저는 오히려 고객들하고 친구가 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고객들하고 친구가 되면은요, 저는 무리한 부탁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장난치기도 하고, 무리한 부탁도, 심지어는 나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여기 좀 봐줘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되면은요, 이 친구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고객을 감동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갔대요. 부담이 돼갖고, 감동을 해놓은 부담이 돼갖고 연락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또 그리고 고객을 감동시켰으면은 이 친구가 다시 내 영역으로 고객에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다른 더 좋은 퀄리티 높은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그 친구하고 친구가 됐다 그러면 내가 시설적으로 부족한 게 있고 다른 쪽으로 부족한 게 있어도 인간적인 유대감 때문에 저한테 다시 옵니다.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자, 제가 좀 실질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핸드폰이 얼마나 1인 미디어로 큰 역할을 하는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SNS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여행 다들 좋아하시죠? 그죠? 여행 갔다 오고 나서 기억에 남는 거는 뭐예요? 그죠? 저는 솔직히 저도 뭐
허니문도 갔다 오고 하나토 근무하면서 수많은 나라들을 여행 갔다 왔는데 심지어 어느 지역에 갔었는지 어느 국가에 갔었는지조차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여행에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진을 다시 열어봤을 때 그 순간이 생생하게 다 떠오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입장을 놓고 생각을 하세요. 고객이 저와 같이 있었을 때 무엇을 남겨주고 싶으세요? 사진을 남겨주십시오. 그 친구가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를 사진이 남아있는 이상은 영원히 기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사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사진을 기억을 하잖아요. 가능하면 사진 찍으실 때 과한 동작을 하세요. 저는 이제 사진 찍을 때 김치하라고도 얘기하지만 뭐 푸처 핸즈업도 하고 푸처 랭스업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진들이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서 봤을 때 내가 억지로라도 시키면 이때 내가 되게 즐거웠구나, 되게 재밌었구나라고 기억을 합니다. 우리 뇌는 되게 단순해서 이제 보이는 것만 기억을 하거든요. 재밌는 표정이나 이런 것도 유도를 해서 사진을 찍어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는 여행의 기억으로 평생 동안 기억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시간이 제가 좀 급하게 오늘 진행을 했어요. 벌써 지금 1시간이 넘어가지고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주어진 시간이 약 한 7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SNS도 2시간, 홈페이지도 2시간, 그리고 부킹 사이트라든지 그렇게 그 모스트 파퓰러 웹사이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도 한 2시간 정도 해봤고 한나절은 또 막 이제 교육을 들으셔야지 시스템 해보시면서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텐데 오늘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제가 좀 급하게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홈페이지는 hostelco.com인데 이쪽에서 제가 뭐 하고 지냈는지 뭐 했는지 히스토리들을 쭉 올려놨으니까 오늘 여기 강연한 모습도 아마 저희 같이 온 직원분이 이런 게 있었다라고 다 또 올릴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제가 어쨌든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시간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들어오신 모든 사장님들하고 대표님들도 시간 내시기 쉽지 않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나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하고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겠어요? 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저기 핸드폰 번호하고 제 이름을 남겨드릴 테니까요. 저는 바꾸면 이것도 그렇고 전화나 이런 거는 힘든데 메신저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는 저는 거의 다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니까요. 보고 나중에 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주셔도 되고요. 오늘 강연은